안녕하세요. 단타와 가치투자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A스토리가 뭐하는지 모르시는 분 지금 바로 보셔야 합니다. A스토리는 컨텐츠 제작사입니다. 유사 또는 경쟁 기업으로 유명한 곳이 CJ 계열사로 꼽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 작품엔 뭐가 있나 보게 되면 업력이 좀 있는 편이긴 해서 과거부터 보면 마의, 최고다 이순신, 보스를 지켜라, 신데렐라 언니, 아이리스 등 2000년대 중후반 작품부터 해서 최근의 화제작으로는 국내 넷플릭스 화제가 된 초기 작품 킹덤의 시즌 1, 2와 함께 오늘 다루고자 한 이유였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OTT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일반 케이블 채널에서도 나옵니다. ENA라는 채널인데요. 아마 업계 관계자분이 아니시라면 채널 이름조차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예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돌싱글즈나 나는 솔로와 같은 예능을 하고 있고 화제의 중심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메인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무려 5%의 시청률입니다. 지상파로 치자면 30% 내외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 게다가 종편이나 TVN 같은 메이저 케이블도 아닌 케이블에서 5%는 굉장한 수준인데요. 빠르게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한 A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회사는 20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같은 업력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인데요. 이쪽 업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네트워크로 해서 영업도 하고 팀도 꾸리기 때문인데요. 대표인 이상백 대표는 사회생활 시작을 PD로 한 방송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MTV라는 엠넷 채널의 전신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다양한 경험을 했고 해당 인맥이 현재 A스토리 구성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문석 이사도 SBS에서 연출 PD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방송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한세민 부사장은 SM에서만 20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입니다. 이 같은 구성원 덕분에 앞에서 보셨던 좋은 작품들이 한 번씩 크게 터져주는 것 같습니다. 매출 구성도 보게 되면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가장 큽니다. 그것이 바로 드라마 저작물이고요. 꾸준히 50%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비중입니다. 무형자산 수익인 저작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잘 나가는 가수들이 유명한 곡으로 큰 부자가 되는 것처럼 기업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OTT 산업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컨텐츠 제작사로 영향이 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저작권 매출이 2년 만에 10배가 넘게 상승해서 23억이던 매출이 250억을 넘겼습니다. 드라마 매출 역시도 비중은 감소하지만 금액은 꾸준하게 상승해서 2021년 드라마 매출이 330억을 넘겼는데요. 매출 상승세가 엄청납니다. 이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한 재무제표도 간단히 보도록 하죠. 먼저 자산이 2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동 비유동 할 것 없이 다 늘었는데요. 자산이 2년 만에 400억에서 약 1000억에 달하는 970억을 넘겼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 중에 먼저 비유동 자산을 보게 되면 비유동 자산에서 기타 비유동 자산이 늘었는데요. 6, 70억대의 비유동 자산이 130억 수준으로 6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선급금이 늘었는데 작품 제작을 위해 주요 배우 혹은 스튜디오 대관 등의 목적으로 선지급한 금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의 결과를 모른다면 이 같은 투자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없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이 신나게 고공행진해주는 작품이 있는 한 충분히 성과를 뽑아낼 수 있어 보입니다. 유동자산에서도 매출 채권이 13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출 향상 기조로 보이긴 했고요. 제작한 제품에 대한 재고도 많아서 긍정적 해석만 가능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자산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부채였는데요. 부채에서 크게 봐야 할 것은 전환사채였습니다. 전환사채 금액이 100억 원이 넘게 2021년에 발행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차트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에서는 매출 향상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누적 결손을 깨고 이익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익도 보면 매출이 2020년 대비 21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2020년 220억 원이던 매출 수준이 2021년 580억을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원가율도 좋아졌는데요. 원가율이 91%에 달하던 2019년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2021년 원가율이 78%까지 떨어졌습니다. 원가를 컨트롤하는 역량이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여기에 더해 판관비의 비율도 10%로 전년에 19%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덕분에 영업이익은 10% 이상을 기록했는데 영업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는 게 10%를 초과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 외에서는 금융 부분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요. 금융 수익도 넘지만 금융 원가도 금액이 큽니다. 2021년에는 금융 수익 196억 원에 금융 원가 99억 원으로 100억이 남긴 했지만 2020년에는 금융수익 4억 원에 금융원가 66억 원으로 2021년과 2020년만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읽을 만한 자료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2021년에 매출, 기본적인 영업에 대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170억으로 2021년을 마무리했는데요. 2022년 1분기까지 가보도록 하죠. 분기 보고서로 보게 되면 자산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채와 자본으로 보게 되면 부채가 100억 줄어드는 동안 자본이 100억 늘었는데요. 부채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기타 유동금융 부채인데 이는 파생상품 부채가 줄어든 것으로 영업과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부채가 줄어든 만큼 자본이 늘었는데 지속적인 영업 활성화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늘었고 이와 함께 자본잉여금이 좀 늘었습니다. 이 자본잉여금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전환사채에 따른 영향이 2022년 1분기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는 전환사채 발행과 유사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9배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 엄청난 성장인데요. 2022년 1분기 매출 300억을 넘겼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77%로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은 전년 동기 7.9%에서 5.5%까지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영업이익이 17%를 넘겼습니다. 2020년까지 적자를 보던 기업이 맞나 싶은 수준입니다. 그 외에 금융활동이 꾸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매출의 영향이 더욱더 큰 상황이고요. 덕분에 당기순이익률도 13.6%로 가장 높은 수준, 분기순이익 40억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일봉으로 보면 짧은 기간 동안 보게 봤을 때 이미 고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6월 24일에 저점을 찍었으니까 시장의 흐름보다 빠르게 저점을 찍었네요. 하지만 시장이 빠지던 7월 초 기간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더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효과인지 지난주에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분명 강한 상승세 이유이긴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보다 좀 더 상승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환사채 관련입니다. 전환사채 자체는 2021년 4월에 발행되었는데요. 전환사채의 비중이 총주식 대비 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입니다. 이 정도 물량에 대해 전환 청구기간이 올해 4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최초의 전환 가액은 4만원대였지만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 가액 조정 금액이 3361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2022년 전환 가액 이후 기간 동안 3300원을 넘은 건 4월 초에 잠깐 이후에는 없었고 그 당시에도 거래 물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진 다음 지금이 상승 곡선이라 현재의 주가는 전환사채 풋옵션을 행사하기에는 아쉽습니다. 전환사채 투자는 다양한 투자기관, 신한이나 키움증권 등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행사할 만한 가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승의 효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효과입니다. 전체 16부작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4부작까지 방영을 한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 저도 컨텐츠를 봤는데 거의 흠잡을 곳이 없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스토리가 충분히 탄탄한데 대사 하나하나가 쓸모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청률로는 5%에서 크게 오르는 게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OTT에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좀 더 상승에 무게감을 두고 있기는 한데 다만 언제나 그렇듯 이 같은 분석은 재료에 대한 분석이지 수급에 대한 분석이 될 리가 없습니다.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언제 오를지는 시장의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시장 전체가 기술적 반등을 가져가는 상황인지라 그 흐름을 탄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수준이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건 종목에 대한 분석이지 추천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투자의 판단은 항상 개인에게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오늘의 정보 잘 활용하셔서 성투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